네, 점심시간에도 투자는 계속됩니다. 오후장 마감까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현상준 와우넷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저희가 같이 방송을 했는데 어제보다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오늘 다행히도 지수가 좀 반등에 나서주고 있고요. 코스피 2,400선을 회복을 하면서 2,407선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지 매수상의 탑5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KB금융, VT, 카카오, 기아,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0.7%대 53,800원 지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면 대표님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규모가 작은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이죠. 2025년 실적 전망치가 또 한 번 더 하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실적치는 계속 좀 하회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좀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인사 이동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뭔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긴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거나 어쨌든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재 뭔가 이슈화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항상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내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적인 부분 이제 4나노 부분에서 기존에는 이제 수율이 10에서 20% 정도 하회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로는 75%까지는 뭐 끌어올렸다라는 기사와 함께 안정적으로 70% 수율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반색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최근에 좀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대규모 인사 이동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이제 바라볼 때는 내부적인 부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장 환기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게다가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좀 봤을 때 삼성전자 어쨌든 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진 않았나 이렇게 좀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닥이 나와야죠. 삼성전자 그동안 주가 계속해서 부진하게 흘러갔었는데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VT입니다. 오늘 화장품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VT가 23% 넘게 지금 계속해서 방송을 하는 도중에도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VT 같은 경우에는 뭐 리들샷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리들샷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해요, 대표님. 그렇지 않아도 네.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나요? 써봤어요. 아, 그래요? 네. 구하기가 힘들다는데 어떤가요, 효과가? 굉장히 톡톡 쏴요. 아, 그래요? 굉장히 네. 톡톡 쏘고 이게 뭐 남자들한테는 좋을지는 모르는데 여성분들 써본 후기를 좀 들어보면은 좀 톡톡 쏘면서 뭐 굉장히 개선 효과가 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껴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쓱 둘러보니까 뭐 올리브영이든지 그런 업체들에 깔려 있는 그런 매출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또한 이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좀 뭐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고 또 2025년은 미국, 중국, 동남아, 유럽 등으로 글로벌 진출을 좀 이제 기획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좀 접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대규모 이제 그 오버행 이슈가 있었어요. 대주주의 오버행 이슈가 있었는데 12월 제 2일 날 이제 160만 주. 요것도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완료가 되면서 그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 또한 VT에 좀 긍정적이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매출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거기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잘 팔려서 앞으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VT 최근에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수가 잡히면서 VT 52주 신고가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가격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어제 가지고 오신 종목 중에서 시청자가 선택한 종목이 하나오션이었는데 오늘 하나오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대표님 살짝 리뷰 들어볼까요? 그렇죠. 하나오션 뭐 최근에 또 뭐 계속 이슈가 좀 많이 되는 그런 조선주인데요. 특히나 오늘 캐나다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캐나다 이슈가 뭐였냐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캐나다 앞으로 조선업은 죽었다, 이제 끝났다, 약간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평을 하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 쇠빙선 이게 하나오션의 수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오늘 상승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어제 들고 오셨는데 하나오션에 대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줬고요. 기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종목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반갑습니다만 현대차랑 기아 앞서서도 살펴들었지만 최근에 주가가 정말 못 가긴 했습니다. 재료가 많잖아요, 대표님.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는 걸까요? 저 재료는 네. 많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어쨌든 모든 여러 가지 재료가 아무리 쏟아져 나와도 그 약발이 받쳐주지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잠깐 중간에 봐도 잠깐 반등을 했다가도 또 시장에서 그대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다 아는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가 좀 해소가 되다 보니 외인이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바닥이 깔렸다. 그래서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온 걸로 하는데요. 이제 이슈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제 약발이 좀 들어가면서 그동안의 이제 이슈들이 드디어 매출로 그리고 또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당 배당금도 5천 원을 제시를 하면서 기아 역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아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가지고 오신 세 종목은요. 아모레퍼시픽과 SY스틸텍 그리고 LK삼양이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차지를 했고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주 강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 아모레퍼시픽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주가 오랜만에 10만 원 선 회복을 했고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북미 시장에서도 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스알엑스 매출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사실 코스알엑스 이 자회사를 만약에 인수를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이슈가 나올 네. 정도로 거의 지난번에는 2분기, 3분기 내내 적자를 기록했던 아모레퍼시픽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줬던 게 코스알엑스였습니다. 연결로 들어갔을 때 이제 플러스가 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코스알엑스의 매출, 영업이익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해졌는데요. 그만큼 미국 시장, 특히 또 동남아, 유럽 모든 시장에서 석권을 하면서 코스알엑스에 대한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도 아모레퍼시픽 이제 주력 사업인 이제 코스알엑스의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라네즈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프라임에서 판매 2위를 했고 최근에 블랙 프라이데이 1위부터 4위 중에 3, 4위를 아모레퍼시픽 업체가 차지할 정도로 최근에 K뷰티 사업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코스알엑스가 톡톡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뿐만이 아니라 사실 LG생활건강 같이 굵직한 대형 화장품주는 못 가고 중소형단이 최근에 잘 가지 않았습니까? ODM, OEM 업체도 살펴봐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많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네. 사실 요새 화장품주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술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판매까지 하는 그런 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그만큼 중간에 유통 마진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모두 이제 관심을 갖는 것들이 어쨌든 간에 좀 싸고 좋은 거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ODM이라는 그런 이제 코스맥스 코스맥스 그런 제품들도 굉장히 네. 많이 좀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제 똑똑한 소비자들을 겨냥하는 그런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성비가 좋은 화장품, 그러니까 중소형단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안에서도 ODM, OEM 업체를 보자라는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자, 시장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지금 5%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657선 터치해주고 있고요. 코스피도 어제 낙폭을 만회를 하면서 2,400선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장과는 사뭇 다르지만 이 상승세가 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시장 흐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네.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불확실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인데 최근에 두 가지 불확실성이 좀 있었죠. 계엄 부분이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 근데
어쨌든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이 이전에 해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오늘 이슈가 나왔던 부분에서 탄핵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해소가 될 것이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증시는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반등이 나온 거 지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일부터 모레까지 어쨌든 이제 웨이는 이제 선물을 지속적으로 담았습니다. 이번 주 선물 만기 때, 선물 옵션 만기 때 어떤 흐름을 좀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웨이는 좀 롤오버를 좀 해서 다음으로 넘기고는 있어요. 그런 만큼 향후 시장을 좀 더 좋게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인이 좀 움직이는 우리나라 시장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 달 그리고 1월, 2월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매수 계약이 계속 많이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목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일인 만큼 수급 동향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님 지금 1,430원 아랫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환율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 이탈 우려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단기하고 장기를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단기는 어쨌든 좀 자주 이렇게 들락날락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외인의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 어쨌든 뭐 지금 장기적인 부분이 나가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보는 외인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좀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선물 시장을 좀 보면은 좀 더 확연하게 좀 드러날 수 있는데요. 특히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어려울 때마다 외인의 선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바닥을 좀 지지해주고 그리고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물은 좀 덜 담더라도 선물 시장에서 좀 담으면서 그 시장을 좀 더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어떤 외인의 수급은 단기적으로 보는 외인의 수급보다도 좀 길게 잘 보면서 좀 빠지지 않고 길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 동향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섹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오늘 네. 제가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SY 스틸텍도 오늘 사실 갖고 오기는 했었어요.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근데 SY 스틸텍을 뭐 선택은 안 해주시긴 했지만 오늘 많은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근데 재건주 쪽을 좀 깊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일단 네. 사실 지금 재건주를 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일단 우크라이나 시장,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좀 러시아 이제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게 전 세계에 어떤 평화를 좀 가져가 보겠다. 그래서 대만 이슈도 좀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이제 문제도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하고의 또 어떤 협상 그런 부분을 이제 빨리 해소하게 된다면은 재건주가 제일 먼저 좀 튀어오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 네. 재건주 그리고 또 뭐 조선주도 있긴 하겠지만 특히나 재건주를 조금 더 제일 먼저 좀 담았으면 좋겠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지금 요새 많은 이제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재건주 정도는 돼야 그래도 그릇을 좀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재건주를 좀 판단하게 됐고 SY 스틸텍 제일 좀 대장주로 그렇게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재건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국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 속에서는 그래도 SY 스틸텍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16% 급등이 나옵니다. 마감까지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현상준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